안녕하세요, 봉태성입니다. 오늘 워크시트의 관리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이제 시트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숨기기 취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인데 일단은 Shift 플러스 F11 단축키 조금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Shift 플러스 F11이다. 시트 삽입하기. 일단 이제 새로운 시트를 삽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삽입하는 워크시트는 이 부분 되게 중요하죠. 현재 선택된 시트 바로 앞에 삽입이 된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새로 삽입하는 워크시트는 현재 선택된 시트 바로 앞에 삽입이 되는데 그 이름은 SHET 플러스 1년 번호, 그러니까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자동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심하실 게 뭐냐면 워크시트 단추 얘를 눌렀을 때는요, 마지막에 새로운 시트가 삽입이 된다. 이거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이라는 건 뭐냐면 워크시트 단추 바로 앞이라는 의미거든요. 잠시 후에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홈 탭에 가면 이제 셀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삽입에 시트 삽입이라는 게 있어요. 저것도 뭐 직접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칠판 지우고 엑셀을 좀 띄워서,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트 2를 선택하고요. 아까 우리 시트에 삽입 바로가기 키 뭐였었다? 그렇죠? Shift 플러스 F11을 제가 누르겠습니다. 저희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 Shift 플러스 F11을 누른 결과 시트가 어디에 삽입이 되냐면 아까 시트 2가 선택되어 있었으니까 이 앞에 시트 4가 삽입이 됐죠. 아까 배운 대로 시트 1, 2, 3 이렇게 1년 번호로 가는데 시트 2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플러스 F11을 누르니까, Shift 플러스 F11을 누르니까 어떻게 됐다? 시트 4가 바로 시트 2 앞에 생성이 됐죠. 만들어졌죠. 자, 됐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시트 2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시트 2를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홈 탭의 셀 그룹에 삽입, 여기 보면 이제 시트 삽입이 있지 않습니까? 시트 삽입 눌러주게 되면 마찬가지죠. 시트 2 앞에 시트 5가 삽입이 되죠. 그죠? 바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우리 시트 삽입 단추,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 시트 5가 선택되어 있지만 어디에 시트 6이 들어오냐면 맨 마지막에 들어오죠.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트 삽입 단추 바로 앞에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 차이점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돼요. 됐죠?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시트 탭 바로가기 메뉴,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삽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대화 상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삽입할 시트의 종류를 지정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줘라. 자, 이 방법도 되고,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클릭하라 방금 전에 했었고요. 또 바로가기 메뉴에서 Shift 플러스 F11 이것도 좀 알고 가셔야 되고, 또 맞다 틀리다로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Shift 플러스 Alt 플러스 F1을 눌러도 가능하다. 아, 이거 바로 가기, 뭐 얘도 만들어 놓고 그죠? 뭐 시험 문제 내긴 좋은 거죠. Shift 누르고 Alt 누르고 F1, F11이 아니고. 됐죠?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지금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삽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삽입. 그러면 삽입 대화 상자가 열리고 우리 워크시트다라는 거죠. 확인. 이렇게 되면 시트가 또 삽입이 됐죠. 됐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Shift 누르고 Alt 누르고 F1 누르는 거 하겠습니다. 자, 여기 F8이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시트 삽입하기 어렵지 않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방법 1, 2, 3, 4 중에 어떤 걸 많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바로가기 메뉴를 많이 이용하시죠.
물론 단축키가 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아무튼 단축키 Shift 플러스 F11도 좀 알고 가셔야 되는 거고, Shift Alt F1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도 조심하실 건데, 2개 이상의 인접하지 않은 시트를 선택한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중 선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2개 이상 인접하지 않은 시트를 선택한 상태, 그걸 다중 선택이라고 하는데, 다중 선택 상태에서는 새 워크시트를 삽입할 수 없다. 무슨 소리냐? 여러 개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새 워크시트를 삽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단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이용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게 또 무슨 일입니까?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지금 다중 선택이라는 건 시트 4를 선택하고, 그 다음 우리가 시트 2를 선택하고, 시트 7을 선택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전에 선택했던 게 자꾸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랬을 때는요,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 시트 4, 2, 7, 6이 선택된 거예요. 이걸 다중 선택이라고 합니다. 알고 가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Shift 플러스 F11 제가 누를게요. 자, Shift F11 눌렀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다중 선택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다중 선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제가 4, 2, 7, 6을 선택했거든요. 이렇게 뜨문 떨어지게, 그걸 다중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Shift 플러스 F11 누르니까 사용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뜨죠. 그러니까 결국 시트를 삽입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다중 선택된 상태에서 얘는요, 워크시트 삽입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중 선택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중 선택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워크시트 삽입 단추를 누르게 되면 그때는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거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건 되는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미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새 통합 문서의 시트 수인데, 우리가 이제 엑셀 옵션에 이제 기본 설정에서 포함할 시트 수를 255까지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255가 마지막이냐?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기본 시트를 최대 맥심 255까지 늘려놨더라도 시트 삽입이나 워크시트 삽입 단추 기억나시죠? 그걸로 256, 257 계속 시트 삽입할 수 있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만 엑셀 옵션 기본 설정에서 포함할 시트 수에서 255까지 밖에 안 되는 거지, 그 외에 더 시트가 필요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엑셀 옵션에서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도 좀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이제 시트 삭제하기죠. 자, 삭제한 시트는 취소 명령으로 되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삭제 시 주의하라. 이건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떠나서라도 실무에서 삭제한 시트는 취소 명령으로 되살릴 수 없으니까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삭제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제 홈 탭의 셀 그룹에 삭제겠죠. 거기서 그 시트 삭제를 갖다 실행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아울러 바로가기 키에서의 삭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이 부분인데, 시트 삭제, 시트 6을 없앴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가기에서 삭제를 누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삭제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선택하는 방법인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그 시트 선택, 시트 탭에서 원하는 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아까도 직접 보셨지만 흰색으로 변하면서
활성 시트가 되니까, 활성 시트라는 건 현재 선택된 액티브 시트, 선택된 시트, 그러니까 작업을 할 수 있는 시트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시트는 비활성이다, 사용하지 못하는 비액티브. 자, 그러면 현재 이게 바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선택이 안 되어 있는 건 비활성, 선택되어 있는 거 활성. 그 다음에 연속적인 여러 시트를 선택할 때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SHIFT의 시프트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가는 개념이죠.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부터 마지막 시트까지 모두 선택이 된다. 바로 이 부분이죠. 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시프트 키를 누르고 뭐 시트 4를 눌렀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여러 시트가 선택이 된다, 그 의미예요. 됐죠? 그 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비연속적인 것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금 잠깐 보여드렸었죠. 컨트롤 키를 누른다라는 거죠. CTRL, 바로 시트 1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시트 3, 또 컨트롤 키 누르고 시트 5, 이런 식으로 해서 비연속적인 여러 시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 다음 모든 시트 선택 같은 경우는 시트 탭 바로 가기에서의 모든 시트 선택, 바로 이 부분이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칠판 지우고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그 Shift 2를 누른 상태에서 맨 뒤에 있는 Shift 3을 딱 누르게 되면 연속적으로 다 선택이 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셀 선택하면 해제가 되는 거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Shift 1, Shift 5, 자, Shift 키가 눌러졌네요. Shift 1 누르고 난 다음에 좀 해제하고 Shift 1,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Shift 5, 그 다음에 Shift 8, Shift 3,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하게 되면 색깔 구분 잘 되나요? 지금 여기 Shift 1 활성, 요거 활성, 그 다음에 Shift 5 활성, 그죠? 시트 8 활성, 시트 3 활성. 그러니까 지금 시트 4하고 시트 2, 시트 7은 파란색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활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비연속적인 거, 시프트를 눌러서 연속적인 거,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모든 시트 선택, 간단하죠. 자, 이번에 시트 숨기기 또는 숨기기 취소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근데 조심하실 게 하나 있어요. 통합 문서에서 적어도 한 개의 시트가 있어야 되므로 이거 당연한 거겠죠. 한 개의 시트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시트를 숨기게 할 수는,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들 말장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기적인 팁에도 해드렸죠. 모든 시트를 숨길 수 없으면 주의하십시오 라는 거. 자, 시트 숨기는 방법은 그 홈탭 마찬가지예요. 홈탭의 셀 그룹, 그 서식에 숨기기 및 숨기기 취소, 거기서 시트 숨기기를 실행하면 되고요. 또 시트 탭 바로가기 메뉴에서 숨기기, 아무래도 바로가기 메뉴를 많이 이용하시겠죠. 또 숨기기 취소는 말 그대로 숨기기 취소 와서 숨기기 취소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 또 바로가기 탭에서 숨기기 취소다라는 거죠. 어렵지 않죠? 바로 이 부분, 숨기기 취소 또는 숨기기, 여기 시트를 숨기기 해놓고 나중에 또 취소한다라는 의미죠. 알고 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트 8을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숨기기가 있죠. 그럼 시트 8이 숨기기가 된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번에 여기 가서 숨기기 취소, 그죠? 그럼 이제 시트 8이 숨겨져 있으니까 취소할 거냐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두 가지에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시트의 이동, 복사, 그룹 가겠습니다. 이거 매우 잘 이용되는 기능이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특히 복사 같은 경우를 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트를 이동하고 시트를 복사하는 방법인데, 지금 시트 이동 복사 요 대화 상자에서 선택할 시트를 이동한다. 그래서 어떤 거냐, 그죠? 대상 통합 문서 선택하고 어디로 가느냐 라는 건데, 현재는 이동이고요. 여기 복사본 만들기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만 반드시 복사다. 이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자, 홈 탭의 셀 그룹에 서식에 시트 이동 복사를 갖다가 이제 실행하거나, 마찬가지로 시트 탭에 바로 가기 메뉴죠. 그래서 이동 복사를 선택한 다음에 말 그대로 이동 복사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시트를 이동 복사할 대상 통합 문서 위치를 지정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인을 클릭해 줘라. 단 복사본 만들기 항목을 선택해야 시트가 뭐가 된다? 복사된다. 이건 제가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니까 지금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방법은 시트 탭에서 시트 이름을 마우스를 끌게 되면 시트가 이동이 돼요. 이게 재밌고, 그 다음에 만약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그 시트 이름을 마우스를 끌게 되면 시트가 어떻게 되겠다? 복사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요. 시트 1에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두 번째 거다 이거죠. 시트 1에 가로 열고 3 가로 닫고 이렇게 해요. 됐죠? 그냥 하게 되면 이동,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복사,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재밌으니까. 자, 시트 5를 지금 시트 5를 선택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시트 8 앞으로 갔어요. 그죠? 이동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7 앞으로 가겠습니다. 7 앞으로 가니까 시트 5 그 다음에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이렇게 복사본이 생기죠. 무슨 키를 눌렀다? 제가 카피하기 위해서 CTRL 컨트롤을 눌렀다. 됐죠? 복사본을 만드는 거. 그렇게 또 알고 가시면 되겠죠. 자, 시트 2 누르고 지금 현재 시트 2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자, 이동 복사 있죠? 또 이동 복사를 눌러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겠냐? 다음 시트에 앞으로 가라 그러죠. 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끝으로. 자, 확인 누르면 이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본 만들기를 누르게 되면 복사본이 돼요. 그래서 시트 2니까 맨 뒤에 시트 2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가 나왔죠. 됐죠? 그래서 시트 이동 복사 됐고요. 반드시 아래에 있는 복사본 만들기를 눌러야 복사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트 그룹이죠.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 컨트롤 또는 시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했다. 이렇게 되면 제목 표시줄의 그 파일 이름 옆에 여러 가지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룹 표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하고 데이터 입력 및 편집 등 그런 관련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그룹으로 설정된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명령이 실행된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또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쓰시고요. 모든 시트 선택하겠습니다. 아까도 했다시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는 상태에서 모든 시트 선택을 선택하게 되면, 그렇죠? 말 그대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선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트 그룹 제외, 그러니까 시트 그룹에서 특정 시트만 제외시키려면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되어 있는 시트 중 원하는 시트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그룹 해제는 비활성 시트를 클릭하게 되면 시트 그룹이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정말 그룹이라고 뜨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시트 선택 눌렀거든요. 제가 여기 그룹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부분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Shift 2 누르고 Shift 8 우리 컨트롤 키 누르고, 그래도 그룹이라고 위에 뜨는 거 보이시죠? 바로 그 얘기죠. 그룹이라는 거. 그러면 현재 그 좀 앞으로 이동해서 시트 2라고 시트 2를 제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숫자 100을 한번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트 4 누르면 없죠? 시트 2 누르면요 100 들어와 있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그룹 상태에서 데이터 입력 및 편집을 실행하게 되면 바로 이거죠. 현재 입력을 실행한 거죠. 편집은 아니었지만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명령이 실행된다. 입력했으니까 다 입력이 된 거. 그죠? 그것도 좀 알고 가시고요. 자, 이번엔 이제 시트 이름 바꾸기, 시트 배경, 시트 탭 색 가겠습니다. 시트 이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트 이름은 공백을 포함해서 조심하셔야 될 게 공백 포함 조심하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트 이름을 주는데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그 시트 이름은 공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백 포함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트 이름을 31자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쓰지도 않아요. 그죠? 아무튼 근데 숫자적인 개념은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시트 이름 공백 포함 가능하고 31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이제 원화 표시라든가 슬래시, 그죠? 물음표, 아스터리스크, 별표, 그 다음에 대괄호 사용할 수 없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눈이 강조해 드는 그런 말장난, 그죠? 맞다 틀리다로 말장난 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 시트 이름 공백 가능하고 31자까지 가능. 그 다음에 안 되는 기호. 이런 건 다분히 머릿속에 좀 암기해 두셔야 되겠죠. 자, 시트 이름 바꾸는 방법.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입력해 주는 방법이 있고요. 재밌죠, 이거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홈 탭의 셀 그룹의 서식, 시트 이름 바꾸기를 실행한 다음에 새 이름. 그 다음에 시트 탭 바로가기에서 이름 바꾸기. 아무래도 이제 시트 탭의 바로가기 메뉴를 많이 이용하시겠죠. 시트 이름 바꾸기. 자, 바로 이 부분이죠. 그럼 일단 공백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일단 지우고 엔터를 치우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뭐라고 뜨냐면 제가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고 지금 엔터를 넣었거든요. 입력한 이름이 31자를 초과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십시오. 일단 이것도 하나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고, 또 이름에 원화 슬래시 물음표 별표 대괄호 문자가 사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 이름을 비워두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는 이제 비워둔 이 경우거든요. 그죠? 공백은 가능한데 공백만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항상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기고 가셔야 돼요. 현재는 이름을 비워놨거든요. 제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확인 누르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성적이라고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공백은 포함이 가능하니까 자, 이게 더블 클릭. 그럼 공백을 줬어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공백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공백은 줄 수 있는데 공백만은 안 된다. 됐죠? 비어 있는 경우는 안 된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배경을 가겠습니다. 시트 배경은 여러 가지 그림들로 이제 시트 배경을 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인쇄가 안 돼요.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시트 배경으로 설정한 문의는 인쇄할 수 없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거 인쇄 안 되는 게 다행이에요. 이거 또 인쇄되면은요, 또 한 번씩 다 해보시거든요. 이럴 때는 또 배경 앞에 있는 글씨 같은 거, 입력한 데이터 같은 게 또 안 볼 수도 있거든요. 굳이 뭐 이런 기능까지 인쇄할 수 있겠냐라는 건데, 뭐 아무튼 뭐 필요하면은 가능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시트 배경은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험 문제에서 맞다 틀리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기적인 팁에다 해드렸거든요. 시트 배경은 인쇄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십시오라는 거죠. 알고 가시고요. 자, 배경 삽입하는 방법, 페이지 레이아웃 탭이에요. 이게 조금 이제 개념이 탭이 좀 달라지죠. 페이지 레이아웃, 그러니까 배경을 삽입하는 거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거고, 그래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가서 배경을 실행해 줘라. 아울러 이제 다시 배경을 삭제하는 방법은 같은 루트에서 배경 삭제를 실행한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시트 탭 색도 한번 같이 하고 가죠. 그 홈 탭 셀 그룹 서식 탭 색 또는 바로가기 메뉴에서 그 탭 색을 선택하게 되면 그 탭의 색깔도 여러분들 줄 수 있어요. 가겠습니다.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이죠. 페이지 레이아웃인데 지금 이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주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탭 색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주고 탭 색깔, 지금 화면이 좀 잘 안 보이네요. 조금 제가 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누른 다음에 탭 색, 파란색, 그 다음에 다른 셀을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죠. 탭 색, 이번엔 좀 빨간색. 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탭의 색깔도 줄 수 있는 거 보여드렸고, 됐죠? 이번에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지 레이아웃 와서, 그죠? 페이지 설정 그룹에서 이제 배경, 바로 이 부분이죠.
사진에서 요 사진 삽입. 자, 이렇게 꽃 모양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인쇄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알고 가셔야 되고, 또 배경 삭제를 누르게 되면 배경이 말 그대로 삭제가 된다. 됐죠? 이번에는 다른 거 사막을 한번,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배경 삭제. 인쇄가 안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탭의 색깔도 좀 바꿔봤고요.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시트 보호 해제 및 통합문서 보호, 통합문서 공유 가겠습니다. 시트 보호 및 해제인데 말 그대로 이제 시트를 보호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시트에서 잠김 셀의 내용과 또 워크시트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다. 바로 말 그대로 시트 보호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의 항목을 클릭해서 체크해줘라. 바로 여기죠. 그래서 홈 탭의 셀 그룹에 서식에 시트 보호를 실행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검토 탭이라는 것도 있어요.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에 가서 시트 보호를 실행해줘라. 자, 시트 보호하는 방법 조금 좀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 다음 보호할 대상으로는 이제 내용, 개체,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거고, 암호 입력할 수 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고, 또 시트 보호를 해제하려면 말 그대로 이제 그 홈 탭에 같은 그 서식에 가서 시트 보호 해제, 또는 검토의 변경 내용 그룹, 거기서 아까 시트 보호한 곳에 가서 시트 보호 해제를 실행해 줘라. 아울러 암호를 지정해서 보호한 경우에는 당연히 암호를 입력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그 암호를 지정해서 보호한 경우에는 보호를 해제할 때는 암호 입력해 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 셀 보호, 특정 셀에만 데이터 입력하는 경우, 그래서 홈 탭 셀 그룹 서식 셀 잠금이나 셀 서식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 그 컨트롤 플러스 1번 누르면 단축키가 되거든요. 셀 서식 대화 상자의 보호 탭에서 잠금을 해제하고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잠금이 해제된 특정 셀에만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고 나머지 셀은 보호된다. 이거 실무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유념 있게 좀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셀 보호에서 특정 셀에만 데이터 입력하는 방법 실무에서도 많이 이용되니까 조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자, 이것도 한번 들어가서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홈 탭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그룹 바로 여기죠. 서식 시트 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트 보호를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시트에서 허용할 내용, 그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해제 암호 편성 1 집어넣고요. 확인. 또 열기 암호 1 확인. 이렇게 되면 이제 시트가 보호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시트 보호 해제할 때 암호를 눌러줘야지만 해제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통합문서 보호인데 말 그대로 이제 통합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의 통합문서 보호의 구조 및 창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호할 대상으로 구조와 창을 갖다 선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입력할 수 있고, 당연히 구조 및 창 보호, 뭐 구조하고 창을 보호할 거냐, 그 다음에 암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구조라는 건 도대체 우리가 뭐냐, 스트럭처인데 통합문서의 구조를 보호하는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얘는요 시트의 삽입, 삭제, 이름 변경, 이동, 숨기기 해제 등과 같은 작업을 매우 중요하죠. 구조라는 것 자체가 스트럭처 이기 때문에 시트를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름 변경, 이동, 숨기기 해제 이런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바로 통합문서 보호의 구조예요. 그 다음 창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창을 보호하는 거죠. 통합문서의 창을 보호하는 것으로 창의 이동, 크기 조절, 숨기기와 해제 등의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됐죠? 창. 그 다음에 이제 암호 이거 같은 경우는 해제할 때 구조하고 창 암호하는 걸 해제할 때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통합문서 보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문서 공유인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 통합 문서 공유와 비교 병합, 요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가겠습니다.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에 가면 이제 통합 문서 공유를 실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합 문서를 공유하는 거예요. 비교한 다음에 이제 병합합니다. 병합이라는 게 어렵죠.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 병합이라는 거. 뭐 우리 뉴스 같은 데서나 나올 법한 용어죠. 무슨 회사가 병합 또는 합병, 그죠? 합치는 건데, 일단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에 이제 통합 문서 공유를 실행합니다. 이제 공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본 문서를 수정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 복사본이 만들어진다, 생성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문서를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 단추 열기에서 원본 문서를 열어요. 그러니까 공유한 문서를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통합 문서 비교 및 병합, 방금 우리 이 작업 제목대로 이 단추가 있어요. 그 단추를 추가시켜라. 그 다음에 실행시켜라. 그리고 나서 복사본 파일을 열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원본 문서와 복사본 파일이 합쳐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읽어드렸지만 워낙 또 6번까지 길고요. 또 이게 이 작업은 사전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실습을 통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트가 굉장히 많은데 저장하지 않고요. 엑셀을 다시 한번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1, 시트 2, 시트 3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명, 우리 홍길동, 이기자, 황당해 검토 가셔가지고 우리 통합문서 공유, 이 공유를 누르게 되면 통합문서 공유 대화 상자가 열리는데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변경할 수 있으며 통합문서 병합도 가능하다. 아까 우리 좀 병합이거든요. 그럼 체크 표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결론이죠. 체크 표시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가 여기다가 성명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고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 위에 지금 성명, 그죠? 성명, 그 다음에 공유 이렇게 떴죠. 됐죠? 확인하셨죠? 그 다음 지우고,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작업이 된 거냐면 일단 파일 하나, 성적이라는 파일 하나를 데이터를 입력해 놓고, 그죠? 성명, 그죠? 성명을 입력해 놓고 쭉 입력해 놓고 시트에다가 셀에다가 그 다음에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에서 통합 문서 공유를 실행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통합 문서를 수정합니다. 여기다가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점수에서 홍길동 100, 이기자 90, 황당해 80 이렇게 했어요. 됐죠? 현재 저장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그죠? 원본을 수정을 했어요. 이 상태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서 여기다가 점수라고 제가 입력을 합니다. 점수. 됐죠? 그 다음에 저장. 이렇게 되면은 지금 두 개의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성명이라는 파일, 그 다음에 점수라는 파일. 맞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문서를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 파일이 있는데 일단 닫고요. 열기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성명 얘를 선택해서 열기 했습니다. 그러면 점수는 없잖아요. 점수는 아까 점수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빠른 실행 도구를 갖다 추가할 건데 바로 기타 명령에 가셔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명령 말고 모든 명령을 선택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에서 찾는 게 더 빨라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통통통통. 자, 통합문서 비교 및 병합이 있죠.
얘를 추가하겠습니다. 됐죠? 추가, 통합문서 비교 및 병합, 추가, 확인을 누르면 바로 얘가 이제 빠른 실행 도구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확인. 그럼 여기 이렇게 추가가 됐죠? 통합문서 비교 및 병합. 그럼 통합문서 비교 및 병합을 눌러요.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점수 기억나시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됐죠?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 우리가 데이터 다시 수정 더 입력한 점수 100점, 90점, 80점이 들어오면서 비교, 병합, 통합이 된 거죠. 바로 이 단추가 통합 문서를 비교하고 병합하는 단추예요. 됐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통합 문서 공유와 비교, 병합 그대로 작업이 됐네요. 자, 좀 어렵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방금 전에 작업한 그 순서대로 몇 번 좀 해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강의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작업한 부분을 좀 반복해서 보셔서 일단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엑셀 컴활 필기 같은 경우는요. 시험장에서는 엑셀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실기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필기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습을 통해서는 금방 이해가 갔는데 이렇게 말로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 경우는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분히 텍스트도 좀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리 파일이 아까 성명이라는 걸 입력이 돼 있었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성명이라는 파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검토 탭에 가서 통합문서 공유를 한다. 이제 공유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성명 플러스 여기다 점수를 또 입력했었죠. 그러면 원본 문서를 수정했다라는 거는 방금 전에 이 작업이에요. 점수를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점수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명도 있고 점수라는 복사본이 생성이 된 거죠. 됐죠? 그럼 이 점수라는 파일에는 성명, 점수가 두 개 다 있는 거고 성명은 성명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서 닫아요. 얘를 닫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열기에서 다시 얘를 연다는 얘기죠. 열기에서 성명 파일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하이라이트죠. 빠른 실행 도구 모음 가가지고 통합문서 비교 및 병합 단추를 갖다 등록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걔를 눌러서 점수를 불러온다. 그러면 이제 성명은 성명만 있었고 점수에는 성명, 점수 다 있었죠. 내용이. 그럼 얘가 비교 검토해가지고 합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도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고 텍스트를 가지고도 생각하면서 좀 매치시킨 다음에 좀 넣어두셔야지 시험장에서 텍스트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엑셀 띄워놓고 병합시켜보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어보고 감독관이 보고 합격 이렇게 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필기이기 때문에 다분히 실습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매치시켜서 이해해 두셔야 돼요.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우실까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작업은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이제 리바이벌해서 다시 보실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텍스트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서 공유.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환경에서 공유된 통합문서를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공동으로 작업한다.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 탭의 변경 내용 그룹에 가서 통합문서 공유, 바로 이 부분이죠. 아까 했었던 거. 통합문서 공유. 그 다음에 통합문서 공유 이제 방금 전에 이 편집 탭이고요. 말씀드린 거고, 이제 고급 탭에 가서는 변경 내용 저장 여부, 또 변경 내용 저장 기간 설정, 그다음 변경 내용의 업데이트, 충돌 해결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다. 고급적인 거. 자,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책에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여기다가 성명이라고 해드렸고 점수라고 했잖아요. 우리 책에는 이제 부서 코드 부서명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문서의 공유는 해당 문서가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당근 아까 저장했고, 그 다음에 공유가 표시되어야 된다. 어디요? 바로 여기.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인데 텍스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필기시험은 텍스트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말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가겠습니다. 공유 통합문서가 저장된 네트워크 위치를 액세스, 접근하는 모든 사용자는 공유 통합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통합이니까 공유니까 당연한 거고. 또 조심하실 거, 공유 통합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편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말장난. 왜냐하면 공유 통합이니까요. 공유이기 때문에. 또 공유 통합 문서를 네트워크 위치에 복사해도 다른 통합 문서나 문서의 연결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유 통합 문서는 그 작성된 버전보다 낮은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그죠? 항상 우리가 그 버전이라는 게 어떤 그 판올림 아니겠습니까? VRSION 버전 무슨 판인데, 우리 영화 나오면 뭐 무슨 영화 1, 우리 다이아드라는 영화 있었죠. 다이아드 웬만해서는 주인공이 안 죽어요. 다이아드 1, 2, 3 이렇게요. 그 버전이에요. 뒤에 있는 숫자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가 이렇게 올라갈수록 얘는 3은 2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버전이 높은 거는 밑에 걸 다 포용을 해요. 수용을 합니다. 근데 낮은 버전은 위 버전을 갖고 오질 못해요. 기능들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죠.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 통합 문서는 작성된 버전보다 낮은 하위 버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 통합 문서를 공유한 후에는 병합된 셀, 조건부 서식, 또 데이터의 유효성, 차트, 그림, 뭐 그리기 개체가 포함된 개체, 또 하이퍼링크, 뭐 시나리오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뭐 윤곽선, 부분합, 데이터 그 테이블이라든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 그다음에 통합 문서 및 워크시트 보호, 매크로, 뭐 아직 다 안 배운 기능들이라 매크로 등의 기능들을 변경할 수 요거요 없다, 없당. 요거 여러분들 별표 3개 쳐드리고요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워크시트 관리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그 엑셀의 기본적인 그 스프레드시트 개요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파일 관리 배웠었죠.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 이제 워크시트의 관리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면은, 그죠?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튼튼하면 엑셀이 쉬워지는데, 파일 관리, 워크시트 관리 잘 못하시는 분들이 함수 잘 하시는 거 그거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함수 아무리 잘하는데 저장 못하거나 시트 관리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시험을 떠나서라도.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제 우리 이제 데이터 입력기 편집 이 챕터 관련된 내용들 공부하실 건데, 우리 엑셀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화면으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그 텍스트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하셨죠?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